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딱 2년 남았네요. 이때 이 보석 하나를 놓치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돈의 물줄기를 바꾸는지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의 행간을 제 20년 경험으로 샅샅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2026년 미국이 중국을 향해 쌓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과연 어떤 보석을 빚어낼까요? 이건 말이죠. 단순히 차트 몇 개 보고 기업 실적 따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특정 산업의 판을 통째로 뒤바꾸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읽어내는 진짜 전략의 영역인 거죠. 오늘 우리가 가볼 길입니다. 어설프게 종목부터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숲에서 나무로 가보겠습니다. 매크로 경제의 큰 바람을 먼저 읽고 그 바람을 타는 산업을 골라낸 뒤에 그 안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를 찾는 거죠. 마지막엔 이걸 그냥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돈을 어떻게 투입할지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실전 플레이북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첫 단추는 매크로입니다. 제가 육아함정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 왜냐하면 보석을 캐러 갔다가 땅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일단 발밑부터 단단히 다져야죠.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유가 상승. 이게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할까요? 한번 따져보죠. 미래에셋 리포트가 내놓은 지도입니다. 딱 보면 감이 오시죠? 정유, 화학, 풍력은 전부 중립,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건데 유독 한 군데, 바로 태양광에만 비중 확대라는 파란불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첫 번째 단서인 거죠. 왜 다른 길은 다 안개 쪽인데 유독 태양광 쪽만 길이 환히 보인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블룸버그 차트, 딱 봐도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리포트에서도 이란 문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로이터나 CNBC 같은 외신만 봐도 당장 유가가 배럴당 $100를 뚫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죠? 하지만 이런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차트에 숨어 있습니다. 이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해상 원유 재고를 한번 보세요. 뉴스에선 전쟁 난다고 시끄러운데 창고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펙 플러스가 거대한 소방 호스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가가 너무 뜨거워진다 싶으면 언제든 이 재고를 시장에 확 풀어버려서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오펙 플러스의 플레이를 수십 번은 본 것 같네요. 따라서 유가 리스크는 핵심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할 에너지를 뺏는 소음이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이제 시끄러운 육아 소음을 걷어냈으니 진짜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산업 분석입니다. 바로 정부의 규제라는 칼날이 어떻게 어떤 산업은 살리고 어떤 산업은 죽이는지 그 두 갈래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화면 왼쪽에 화학산업 좀 보세요. 원가는 오르는데 물건은 안 팔리니 5년 내 최악의 실적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죠. 그런데 오른쪽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중국산 쓰지 마라고 쐐기를 박으니 비중국산 제품은 없어서 못 팔고 가격에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습니다. 한쪽은 죽을 맛인데 다른 한쪽은 정책이라는 순풍에 도출단 격이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책의 바람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쌓아올리고 있는 삼중철옹성 같은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AD/CVD는 중국이 동남아로 공장을 옮겨서 꼼수 부리는 걸 막는 관세 폭탄입니다. 둘째, 섹션 232는 아예 중국산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PFEOC, 즉 FEOC 규정입니다. 2026년부터 중국산 부품이 절반 넘게 들어가면 세금 혜택을 땡전 한 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넘어서 넌 차이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이 차트 하나면 끝납니다. 화면을 똑똑히 보세요. 아래쪽 바닥의 납작부터 기어가는 게 중국산 가격이고 위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게 비중국산 가격입니다.
이 두 선 사이에 쩍 벌어진 격차, 바로 저 공간이 미국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만들어내고 있는 돈의 기회입니다. 시장은 이미 가격으로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규제가 현실이 될 때 시장의 가격만큼 정직한 건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정직한 가격이 가리키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이제 거대한 흐름을 확인했으니 미래에셋이 콕 집어낸 바로 그 보석, OCI 홀딩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미국의 장벽이 만들어낸 기회를 온전히 받아먹을 수 있는 진짜 주인공이 맞는지 한번 날카롭게 해보죠. 리포트가 내세운 OCI 홀딩스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죠. 첫째,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이건 방금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이건 팩트고요. 둘째, 데이터 센터 사업. 이건 AI 시대의 전력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영리한 한 수라고 봅니다. 셋째, 베트남 공장. 이게 핵심인데 말로만 탈중국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밖에 생산 기지를 가동했다는 확실한 증거죠. 마지막으로 중국 내 경쟁사들이 구조조정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기대감.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완벽한 퍼즐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FOC, 해외 우려기관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중국산이라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쟤네는 우리 편 아니야 라고 콕 찍은 기업의 제품은 아예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OCI 홀딩스 같은 기업에게는 경쟁자들이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정부가 파주는 해자, 모트, 즉 성을 둘러싼 깊은 연못이 되는 셈이죠. 데이터는 그저 가격 차이만 보여주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보면 이건 그냥 차이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거대한 규제 해자가 파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2010년대 중반에 한진해운 파산으로 물류 대란이 났던 조선 해운업 구조정 때도 정부 정책이 어떻게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판을 짜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어쩌라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프로는 분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 계획까지 세웁니다. 제가 제안하는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비중 조절. 확신은 높지만 이건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한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되겠죠. 둘째, 매도 원칙. 단순히 주가가 몇 퍼센트 빠졌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사는 근거, 즉 미국의 대중국 규제 기조가 약해질 때 파는 겁니다. 투자의 근거가 사라질 때가 진짜 손절 시점이죠. 셋째,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2, 3년 이상 이어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털려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4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유가업종은 소음일 뿐 진짜는 산업 간의 희비교차다. 둘째, 미국이 비중국산 태양광 업체들을 위해 보호막을 쳐주고 있다. 셋째, OCI 홀딩스는 그 보호막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걸 알아도 명확한 논리와 엄격한 위험관리 계획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체스판과 같은 생존 게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다음 수를 두시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 현명한 선택의 관건이죠.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